지혜롭지 못한 데다 냉소주의에 물든 젊은이들은 당전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 19살 때 많은 젊은이가 그렇게 말한다.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19살이고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19살짜리가 뭘 알겠는가. 그리고 27살이 되었을 때도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여성이 그런 편이다. 그리고 45살이 되어 과거 시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진심일지 몰라도 대부분은 소가 뛰쳐나간 뒤에 외양간 문을 닫으며 자신을 다독이는 중이다. 아무도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젊은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대놓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문화에서 금기시되고 있다. 대신 인생의 주된 만족은 경력에서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한다. 경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참으로 이상한 주장이 퍼져 있다. 하지만 임상에서나 대학에서나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29, 35, 심지어 40이 될 때까지도 아이를 낳는 데 따르는 희생은 그 무엇도 치르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여성은 흔치 않았다. 개인의 특출함이나 재능, 교육 수준, 자기계발, 부모의 바람, 치기 어린 망상, 문화적 세뇌와 상관없이 말이다. 정말 말리고 싶은 불행한 길이 하나 있다. 이 책을 읽는 여성들이 귀 기울이기 바란다. 바로 29살이나 30살의 아이를 갖겠다고 결심한 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결심을 정말 권하고 싶지 않다. 좌절감을 회복할 수가 없다. 아이를 가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다. 어리고 현명함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임신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당신이 아이를 절대 원해서도 낳아서도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15살에 자동차 뒷좌석에서 섹스를 할 때에만 옳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공경에 빠진다. 임신은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임신 계획을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한다. 하지만 30%에 달하는 부부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처럼 인생이 허락하는 것과 허락지 않는 것에 대해 부주의한 경우는 또 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끼고서 혼외 정사로 욕구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을 품기 시작한다. 그 방법을 고려하거나 이미 채택한 내담자에게 나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한다.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번 주나 이번 달만 생각하지 말고요. 당신은 50세입니다. 저쪽은 24살이고 맘만 먹으면 당신의 결혼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죠? 뭘 알고 있죠? 글쎄요, 아무튼 정말로 끌리긴 합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그녀에겐 성격 장애가 있어요. 그것도 심각하죠. 당신과 도대체 뭘 하려는 건가요? 왜 이 결혼을 깨트리려는 걸까요? 그녀는 내가 기혼이라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녀는 누군가와 제대로 된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말이죠. 당신은, 당장은 당신에게도 그게 좋을 테죠.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아내에게 잘못하고 있어요. 비밀을 유지하려면 거짓말도 무수히 해야 할 테죠. 당신에겐 아이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알고 뭐라고 할까요? 법정에서 10년 동안 겪을 일도 생각해보세요. 30만 달러에 이르는 소송 비용과 양육권 분쟁에 들어갈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까지요. 양육권 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이 질색을 하고서 차라리 암에 걸리는 편이 낫다고 말하는 걸 나는 여러 번 보았다. 법원에 발목이 잡히면 농담이 아니고 정말 수시로 죽고 싶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불륜을 저지른 결과다. 하지만 당신이 착각하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진짜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는 과정에서 당신은 배우자의 최악의 모습을 자주 본다. 반면 불륜 상대하고는 좋은 것만 느낀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고 밤을 짜릿하게 보내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낭만적인 시간을 향유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군분투하는 동안 자신은 그곳에서 해방된 듯한 꿈 같은 기분을 만끽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누군가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는 건 아니다. 분류는 끝없이 디저트를 먹는데 디저트 위에 올린 크림만 떠서 개걸스럽게 먹는 것과 같다. 당신과 불륜 상대는 최고의 모습을 하고 만난다. 지금 당신을 막는 장애물은 없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섹스만 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지속적인 관계로 변하는 순간 대부분은 결혼 생활을 망치고 만다. 불륜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에게 잔인한 상처만 남긴다. 특히 아이들. 당신이 가장 헌신해야 할 어린 존재들에게 더욱 잔인하다. 결혼과 가족이 무조건 옳다고 단정하려는 건 아니다. 모든 사회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최선일 수는 없다. 가끔 우리는 병적으로 폭력적인 사람, 구제불능에 타고난 거짓말쟁이, 범죄자, 알코올 의존자, 가학 성애자와 결혼한다. 그럴 때는 탈출해야 한다. 그건 뒷문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은 허리케인급 재난 상황에서는 그 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결혼하지 말고 함께 살면 어떨까? 서로 한번 시험해보는 거야.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어? 하지만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고 누군가를 받아들여 함께 산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자동차를 살 때 시험 운행하는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 살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변명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보자. 그러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상당히 만족스러워. 그리고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우리 바로 결혼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세상의 관습은 신경 쓰지 말고 언제든 더 좋은 상대가 있으면 바꿀 권리를 계속 남겨두자. 만일 이것이 동거의 의미를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더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보기 바란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이보시오 선생, 아주 냉소적이시군. 그렇다면 나라는 개인의 그렇다면 나라는 개인의 견해를 잠시 미뤄두고 통계를 살펴보면 어떨까?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남녀가 헤어지는 비율은 결혼한 부부의 이혼율보다 상당히 높다. 게다가 동거하다가 결혼을 한 경우 이혼할 확률은 애초에 동거하지 않고 결혼했을 때 이혼할 확률보다 낮기는커녕 훨씬 높다. 그러니 서로를 시험한다는 생각은 유혹적인 말이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거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기질상 이혼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결혼 전이나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할 가능성이 크다. 둘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란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다. 영원히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진지하게 고려한 뒤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의식을 통해 확정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견실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좋을 것도 전혀 없는데 특히 아이들에게 그렇다. 아이들은 외부 가정에서 자랄 때 훨씬 더 불리하다. 따라서 나는 동거를 정당한 사회적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동거를 가리켜 아내와 나와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와 함께 산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는 나 역시 결백하지 않지만 그건 내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 밖에도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킬 기회는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다.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대략 2에서 3년이 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사람인지를 확인하기까지 다시 2, 3년이 걸린다. 그러면 5년이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가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대략 20세에서 35세 사이에 몰려 있다. 그렇다면 5년 터울로 좋은 기회가 몇 번 오겠는가? 3번, 운이 좋으면 4번이다. 이 말은 기다릴수록 선택지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는 뜻이다. 당신이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되어 40살이나 45살에 이성을 사귀어야 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다. 당신은 슬픈 일을 겪었고 그게 당신의 인생이다. 나는 그런 친구들을 지켜보았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나도 빌어줄 만한 운명은 아니었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16세에서 18세 사이의 모든 아이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재료가 굳지 않았다. 이 말은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다. 대학에 가서 룸메이트와 한 학기 만에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40대 중반이 되면
당신은 나름대로 고유하고 독특한 사람이 된다. 내가 그 무렵에 만나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복잡해지는 삶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친교이지 인생을 함께하고 심지어 두 가족이 결합하는 사랑은 아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협상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다. 그러지 못했을 때 지옥이 펼쳐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 또는 직장에 임하는 태도도 더욱 단단해진다. 이것이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네 가지 성취 중 세 번째다. 가장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생산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얻은 지혜의 일부가 일하는 공간에서도 발휘되면서 당신은 존경받는 멘토, 도움이 되는 동료, 믿음직스러운 부하로 인정받는다. 또한 당신은 동네를 엉망으로 만드는 대신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든다. 만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세계는 훨씬 더 덜 비극적이고 덜 불행한 곳이 될 것이다. 또한 확연히 더 좋은 곳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당신은 가정과 직장 바깥에서 보내는 여가 시간을 의미 있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데 쓸 것이다. 이것이 네 가지 성취 중 네 번째이며 다른 성취와 마찬가지로 더 커질 수 있다. 당신은 협상과 희생에 더 능숙해져서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거고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류의 정신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결혼 생활로 되돌아가 보자. 어떻게 하면 당신의 부부관계에서 낭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먼저 다음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나는 내 인생에서 낭만을 원하는가? 소원해진 배우자와 앞으로 잘 지낼 일은 없을 거라고 단정하지 말고 잠깐만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차분히 생각해보자. 대부분은 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성 간의 낭만이란 신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험, 기쁨, 친밀함, 짜릿함이다. 당신은 그런 낭만을 원한다. 삶의 기쁨은 드물고 귀하니 정당한 이유 없이 낭만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낭만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운이 따른다면 당신과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운이 더 좋고 충분히 노력한다면 당신과 사랑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어떤 사람과 가정을 꾸렸다면 당신은 좋아함과 사랑함을 함께 유지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협상을 벌여야 한다.